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극중 이름으로 정리봅니다. 대한민국 최고 명문 사립대 주남대가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된 의사 판검사 출신 교수들만 모여 사는 스카이 캐슬이라는 곳이 배경입니다. 의사인 준상, 의사인 치영, 또 로스쿨 교수인 민혁, 의사인 양우 이런 집들이 있습니다. 영재가 서울대 의대 합격했는데 3대째예요. 대학 합격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알아내기 위해서 서진이, 주인공이죠. 서진이 축하 파티를 열어줍니다. 축하 파티 후에 명주는 크루즈 여행을 가고 영재는 유럽 여행을 떠납니다. 크루즈 여행에서 갑자기 중도에 돌아온 명주가 사냥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들 영재가 일부러 놔둔 태블릿 PC에서 공부만을 강요하는 부모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서울대 의대 합격과 동시에 집을 떠나 앞으로 인연을 끊고 살겠다는 일기를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영재가 사실은 너무나 힘들어했다는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자살 전에 명주는 서진에게 포트폴리오를 공개하지 않는 대신에 입시 코디네이터 주영, 또 다른 주인공이죠. 주영을 소개시켜 줍니다. 자, 주영은 1년에 단 2명만 고액으로 생활의 모든 것을 관리해 주는데 학부모들을 면접해서 가르칠 사람들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서진의 딸, 첫째 딸 예서가 선택되었습니다. 명주의 장례 후에 수창은 홀연히 떠나고 그 집에 수임인의 가족이 새로 입주하게 됩니다. 서진이 영재의 태블릿 PC를 발견하고 일기를 읽고 주영이 합격한 후에 떠나는 것이 부모에 대한 복수가 될 것이다 라고 영재를 교사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진이 주영을 찾아가서 뺨을 세게 치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딸을 서울대 의대에 보내기 위해 다시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서 주영이 결국 예서를 계속 관리하게 됩니다. 서진이 수임과 다투다가 아갈머리를 확 찢어버릴라 라고 욕하는 것을 듣고 서진이 가난한 집 출신의 예전의 광미양이라는 것을 수임이 알게 됩니다. 숨기고 살아왔던 겁니다. 예서의 라이벌로 해나가 있습니다. 병든 미혼모인 엄마 은혜가 죽게 돼서 장례를 치렀는데 엄마 은혜의 휴대폰을 통해서 해나 자신이 준상의 딸임을 알게 됩니다. 예서와 해나는 이복 자매였던 겁니다. 해나는 서진의 둘째 딸 예빈의 입주 과일을 자청해서 결국은 서진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서진은 해나의 행동들이 수상해서 해나의 머리카락으로 DNA 검사를 한 결과 해나가 준상과 은혜 사이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예서가 서울대 의대를 갈 때까지만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합니다. 예서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해나가 니네 아빠가 우리 아빠야 라고 발설하게 됩니다. 학교 게시판에 이 사실을 알려버리겠다고도 합니다. 그날 밤 우주의 생일 파티로 캐슬 주민들이 모여있는 동안 해나가 건물 난간에서 추락합니다. 이를 목격한 우주가 병원으로 급히 옮겨서 치영이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 해나의 친아빠인 준상이 병원장의 손자를 먼저 수술하라고 그리고 해나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명령을 하는 바람에 결국 해나는 죽게 됩니다. 해나를 생일 파티에 초대했고 추락 현장을 목격한 우주 그리고 평소 사이가 나빴던 예서 그리고 해나와 싸웠던 세리가 의심을 받습니다. 한편 세리는 하버드 대학생으로 민혁의
자랑거리였지만 사실은 주변을 속이고 거짓 행세를 했을 뿐 사실은 클럽 MD였습니다. 자, 주영과의 통화. 예서가 주영과의 통화에서 해나를 죽여버리고 싶다고 합니다. 그 통화의 녹음을 주영이 서진에게 들려주고 예서를 걱정한 서진과 주영은 우주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살인 혐의자로 붙잡히게 합니다. 해나의 손톱 밑에서 우주의 피부 조각이 나왔고 블랙박스 영상에 우주와 같은 빨간 후드티를 입은 범인이 찍혀 있다는 이유로였습니다. 자, 주영은 조비서 조선생에게 우주에게 반드시 유죄 판결이 성립되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해나가 아직 딸인지 모르는 준상은 해나의 장례식장에 안 가겠다며 골프를 치고 술에 취해서 들어옵니다. 그러자 둘째 딸 예빈이 아빠가 사람이야? 해나 언니가 아빠 딸이라고 하며 외칩니다. 예빈과 서진은 해나와 주영의 대화 내용을 듣게 되는데 해나는 예서가 갖고 있던 주영이 준 자료가 학교에서 빼돌린 시험지임을 알게 되고 예서를 서울대 의대에서 떨어뜨려 주라고 해나는 주영에게 협박하러 갔었던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녹음을 들고 주영을 찾아가서 따졌지만 시험지 유출을 알리게 되면 예서가 퇴학당하고 서울대 의대는 못 가게 될 거니까 조용히 있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진은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게 됩니다. 서진은 예서에게 사실은 주영이 시험지를 유출했던 거라고 이실직고를 하게 되고 이 대화를 준상이 듣게 됩니다. 준상은 주영을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네가 해나를 죽이고 시험지를 빼돌렸다며 라고 따지지만 주영은 예서를 책으로 만들려고 했을 뿐이라며 웃습니다. 입시 결과만 좋으면 그 어떤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게스트하우스 경비 박인규가 갑자기 이를 간뒀고 블랙박스도 경비 박인규의 차에서 나왔던 거라서 치영이 인규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서진은 예서에게 서울대 의대 가기 위해서 한 학기만 더 버텨보자고 말합니다. 준상의 어머니 윤 여사의 지인인 로라 정으로부터 들어보니 예전에 다른 곳에서 주영은 이름이 제니퍼였고 이혼하려는 남편이 딸의 양육권을 가지고 가니까 브레이크를 고장내서 차 사고를 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딸도 타고 있어서 결국 딸도 잃었다는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준상은 어머니 윤 여사와 서진을 불러서 병원에 사표를 내겠다고 하고 서진에게 이제 욕심을 다 내려놓고 시험지 유출 사건을 직접 밝히라고 종용합니다. 그리고 결국 준상은 떠납니다. 갈등하던 서진은 예서의 모의고사 시험지를 봤더니 이제 형편이었고 문제지를 찢는 듯 과격한 행동을 해서 서진이 주영을 찾아가 합니다. 다가오는 중간고사에 대한 대책을 따져 물으니까 주영은 이번에도 학교 중간고사 시험지를 주는데 갈등하던 서진은 시험지를 받아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18회까지입니다. 10회와 20회 다음에 보게 되고 나서 스카이캐슬에 대한 저희 생각과 함께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